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다음 그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면,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해보자. 자, 이거 우리 앞절에서 지금 한 내용이네요. 자, 지금 단위원이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점이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은 결국엔 뭐다? 1분의 y가 되니까 y 값하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y 좌표가 결국에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뭐다? 1분의 x에 해당이 되니까 x네요. 아, x 좌표는 코사인으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값의 변화가 결국에는 p의 x좌표, y좌표에 변화하는 것이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왜냐하면 xy 좌표는 결국에는 코사인, 사인이랑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세타가 움직임에 따라서 코사인, 사인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는데 사인의 그래프를 이제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세로축을 y라고 하고 오른쪽 가로축을 세타축으로 볼게요. 요 사인 세타가 이제 함수가 돼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위원상에서 나타나게 되면 사인 세타의 값은 결국엔 y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타에 따라서 세타를 몇 개로 이제 나눠 볼게요. 2분의 파이 단위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파이면 90도죠. 90도 단위로 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3파이 이렇게 써볼게요. 또 음수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점점점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좌표에서 동경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원을 하나 그렸을 때 자, 세타가 만약에 0도다. 0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0도일 때. 세타 0일 때. 그럼 세타 0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원래 우리가 동경을 그리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타가 0도란 얘기는 뭐죠? 그쵸. 그냥 시초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상에 있는 거. 그래서 세타가 지금 이렇게 축상에 있으면 0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싶다?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세타에 따라서 근데 사인 세타는 우리가 단위원에서는 y 값인 거잖아요. y라는 건 뭐죠? 주어진 p라고 하는 점의 두 번째 컴포넌트를 의미를 해요. 그죠? 그래서 높이를 이제 우리가 잘 보면 된다는 거죠. 사인 세타가 y이기 때문에 y에만 집중해서 한번 값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0도일 때는 y 값이 지금 얼마인 건가요? 여기 p 위치가 지금 뭐죠? 단위원이니까 지금 x 값이 1인 거고 y는 0이라는 거죠. 1,0이잖아요. 그러면은 y 값은 0이네. 그래서 0도일 때는 0에 찍히는 거네요. 이렇게 대응 하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타가 커졌다. 세타가 이제 커져서 P가 만약에 여기에 위치했다. 그래서 x, y라고 해보자. 그러면 세타가 이제 조금 커져가지고 한 30도 정도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30도 정도 됐을 땐 y가 지금 얼마 된 거예요? 단위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위치가 1인 거죠, 높이가. 자, 그럼 1보다는 작은 값이 어쨌든 작은 값에 지금 이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타가 여기서 조금 더 커졌다. 자, 이렇게 왔다. 그러면 높이가 지금 아까 30도라고 생각했던 각보다는 높이가 높아진 거죠. y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요 높이도 지금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세타가 결국에 90도까지 왔을 때 이렇게 해서 90도까지 오게 되었을 때는 y의 값이 얼마 되느냐? 90도까지 오면은 p가 지금 여기에 찍힌다는 얘기죠. 그럼 x, y인데 y 값이 얼마 된 거예요? 높이 1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0도부터 해서 90도까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y의 변화를 쭉 한번 보니까
0에서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2분의 파이에서는 딱 1이 되는 거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점점 올라가서 1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몇 개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어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타는 연속되는 값이니까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줘야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에서 180도가 될 때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세타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y 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타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다. 자, 그럼 높이는 P가 여기에 찍히는 거니까 P라고 하는 점은 단위원과 요 동경이 만나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P, X, Y니까 Y는 요 높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지금 각이 조금 커짐에 따라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높이 1이 점점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80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또 이렇게 줄어들고 180도가 되는 순간 요 X축상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Y값이 뭐가 되는 거죠? 0이 돼 버리는 거죠. 180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서 다시 180도로 이렇게 세타 값이 커짐에 따라서 Y라는 높이 값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된다. 그러니까 1에서 정점을 찍고 파이가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파이에서 딱 0이 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세타가 이제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즉 어디예요? 3, 4분면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하고 세타를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점점 늘려가면서 그 y-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3, 4분면에서 p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딱 찍힌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y라고 하는 좌표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y값이 지금 180도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고 있죠? 3, 4분면에서의 y값은 다 음수에 있는 거죠. 원상에 있는 점들이 지금 x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80도에서 0이었다가 세타가 만약에 이 중간에 왔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이만 생각해보면 요 정도 길이에 해당이 되죠. 요 길이만큼. 그리고 이제 270도까지 왔을 때 그러면 세타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는 요 점이 이제 P라는 좌표가 되는데 그때 Y좌표가 뭐가 되는 건가요? 그쵸. Y는 단위원에서의 지금 0점에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이런 길이를 여러분이 쭉 연결해서 그려주면 되는데 자, 2분의 3파일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런데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갈 때 다 음수죠. 여기에서는 y값이 다 음수인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수긴 하지만 길이만 봤을 때는 y값이 음수임에도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로 봤을 때는 파일 때 0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음수인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에서 이렇게 2파이가 될 때까지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세타를 여러분이 이렇게 늘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P가 여기에 있다. 그럼 높이가 어떻게 돼요? y값이 음수의 범위인데 마이너스 1보다는 이제 적어지는 거죠. 작아지고 다시 세타가 좀 커지면 P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y값 높이가 음수긴 하지만 조금 더 짧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가 조금 더 커져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높이가 조금 더 줄어들고 해서 결국 2파이가 됐을 때는 여기에 P가 이제 찍히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는 얼마예요? y값이 0이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2분의 3파에서 2파이가 될 때는
다 음수 범위인데 이렇게 커져서 결국 0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파일을 넘어서는 순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파일을 넘어섰을 때의 그래프는 그쵸.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요 상황이 지금 우리 일반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파이 이상에선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렇게 단위원이라고 했을 때 세타가 점점 커져서 2파이까지 됐을 때의 상황을 그래프로 그린 거고 그다음에 2파이라는 값을 넘어서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4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6파이가 되고 이런 건데 이 상황은 지금 y의 높이가 2파이를 벗어나서 4파이가 될 때까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이 모양을 그대로 옆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에서 3파이가 될 때까지는 또 점점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다음에 4파이가 됐을 때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고 여기 음수 범위에선 세타가 음수 범위일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음수 범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세타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간다?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범위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지금 사사분면에 해당하는 세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P라고 하는 그 점을 찍어서 Y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0일 때는 0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P의 좌표가 이제 여기예요. 자, Y 값 얼마죠? Y의 높이가 Y 높이가 요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2분의 파이가 됐다? 그럼 Y, P점은 여기에 찍히고 Y 높이가 요만큼이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정확히 Y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요게 찍히고 아까 우리 마이너스 4분의 파일 때 봤는데 요 길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지금 음수이긴 한데 마이너스 1보다는 짧죠,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도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면서 점점 절대값으로는 커지는데 마이너스 1에서 정점을 찍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마이너스 파이로 갈 때는 여기의 각의 상황을 보면 되겠죠. 즉 3, 4분면상의 각을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음수로 보면은 여기가 0도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마이너스 파이로 갈 때는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가 됐을 때 다시 y는 원점이 되는 거니까. 그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 주기가 어떤 모양인지 눈에 보이나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단위라고 했어요. 반복되는 그 모양의 최소 단위. 지금 이렇게 아치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반복되고 있는데 큰 형태의 최소 단위를 보면 지금 딱 요런 이렇게 생긴 이런 곡선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반복되는 그 구간을 보면 길이가 얼마냐면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주기는 2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림 그렸을 때 보면 가로축을 세타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세타가 움직임에 따라서 y라고 하는 사인 세타의 값을 여기다 찍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y값 찍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 여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우리가 같이 그렸는데 여기 보면 y는 사인 x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
y는 fx다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렇게 그냥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x랑 지금 요 그림상에서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죠? x는 지금 요 좌표예요. x축인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타에 따라서 각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거고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는 y는 fx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법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보통은 그냥 y는 sin x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고 지금 x하고 세타 여기에서 지금 요 설명했을 때 x하고 요 세타는 당연히 다른 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정의역 한번 볼게요. 정의역은 x라고 하는 값이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해요. x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x는 여기서의 x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지금 그림 그린 거에서는 세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세타의 범위가 뭐냐?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냐? 정의역부터 x라고 쓰니까 x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 세타는 지금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지금 제약받고 있는 것이 전혀 없죠. 그래서 실수 전체 이렇게 쓴 거고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 있는 범위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지금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y.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y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리고 이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보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양. 그래서 원점 대칭이고 보통 원점 대칭 함수는 기함수라고 부르죠. 오드 펑션이라고 해요. 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홀수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홀수차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y는 x라고 하든지 뭐 y는 x 세제곱 같은 이런 다항 함수들도 기함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들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자,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sin x가 된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런 성질은 우리가 다음에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죠. 기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거기에 앞에 마이너스 1을 붙인 것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값하고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f를 기함수라고 부르고 워드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성질은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을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최대값 얼마죠? 여기서 그래프 보면 제일 높은 값이 1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높이가 1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단위원에서 지금 그림을 그린 거니까.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sin x 그래프 그렸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세로축을 y로 놓고 가로축을 세타축으로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단위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P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근데 이 P의 점의 좌표가 x, y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코사인 세타는 무엇과 같다? 단위원 위에서는 x 값이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에 집중하냐면 x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타에 따라서 x의 좌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 세로축이 이번엔 이제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요 그림에서만 보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x축, y축. 지금 똑같은 x라는 이런 문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x 그리고 여기서 x 이제 똑같은 x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단지 요 지금 이 단위원 위에서의 x 값이 이 아래 그림에서는 세타라고 하는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해서 이런 함수 관계를 지금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세타가 처음에 우리 아까 sin x 그렸던 것처럼 세타가 0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자, 이렇게 P점이 여기 있다. 그럼 x가 얼마가 되나요? x 좌표는
그쵸. 1이죠. 단위원상에서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는 x값이 1인 거예요. 그래서 1에서 출발하면 돼요. 세타가 0일 때 값은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고 대응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세타를 여러분이 점점점 늘려가면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 세타 축을 여러분이 적당하게 나눠서 저는 2분의 파이 간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 2파이, 3파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려볼 건데 세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왔다. 그러면은 x좌표는 처음에 시작은 1이었는데 그쵸. 이렇게 P점이 요로 이동하면서 x좌표가 이렇게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타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커지면 그때의 P점은 여기에 찍히고 x좌표는 그쵸. 이렇게 또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세타가 90도에 가까워져서 90도가 된 순간, 그죠? y축 위에 P점이 찍히는 순간에는 x좌표가 뭐가 된다? 그죠?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될 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때는 1에서 0으로 점점 x값이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사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타를 여러분이 좀 키워서 점점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P점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저 P점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때 X좌표를 보는 거예요. 그럼 X좌표는 처음에 90도일 때는 0이었다가 그쵸? 세타가 조금 더 커지고 각도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세타가 변화하면서 X값은 180도가 되었을 때 마이너스 1에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X값이 90도일 때는 0이었다가 그리고 세타 커짐에 따라서 x값이 점점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가 될 때까지 점점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3, 4분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값이 이제 세타가 또 이렇게 커져서 P점이 여기에 찍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점에 찍히고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또 여기에 위치하고 그래서 이제 쭉 커져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270도가 됐을 때 2분의 3파이 지점이 됐을 때는 요 위치에 P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때 X좌표는 뭐가 돼요? 역시 0이 되는 거죠. 지금 Y축상의 점이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변화하면서 세타 값이 이 방향으로 커지면서 X좌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점 찍은 거에 X 위치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0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부터 해서 0으로 점점 변화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0을 향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4, 4분면 얘기인 거죠. 세타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4, 4분면상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자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세타가 요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축에서 시작해서 요 X축이 될 때까지 세타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요 단위원을 찍히는 요 P점들을 이동시켜 봤을 때 이 P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Y축상에서 X좌표가 0이었다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나요? X좌표가 1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죠? X축 양의 방향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1로 커지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바퀴를 우리가 세타를 쭉 돌려봤을 때, 즉 360도를 돌려서 0에서부터
2파이가 될 때까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세타에 따른 좌표에 대해서. 세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세타에 따른 뭘 그린 거죠? 코사인 세타의 값을 그렸고 코사인 세타는 뭐다? x 값을 의미를 한다. 그죠? 그래서 그 x를 여기 마치 함수 값인 것처럼 넣어서 쭉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이 2파이 이후에는 우리가 또 일일이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쵸. 일반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예를 들어 30도를 의미한다. 그럼 30도는 뭐가 돼요? 2파이 더하기 30도도 여전히 30도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파이 주기로 계속 이제 쭉 똑같이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반대 방향,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세타가 0보다 작을 때에도 우리 앞에서 sin x 그린 거랑 똑같은 그 논리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xy라고 하고 지금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 자 어떻게 되죠?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각이. 자 그러면 단위원에서 생각했을 때 x의 값이 세타가 0일 때는 1이었다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죠. P점이. 그때 X좌표가 어디 있는지. 점점점 작아져서 마이너스 90도가 됐을 땐 X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이 점을 찍어서 X좌표를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X가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점점점점 작아지게끔 그림을 그리면 되네요. 1에서 0으로 작아지게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반대로 그려서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Y축,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X축인 거죠. 요 축,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라고 하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대응 관계 때문에 가로축은 세타로 놓고 세로축은 X라는 문자를 쓴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의 관계를 그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y는 fx의 관계로 쓰니까 보통은 y 이퀄 코사인 x의 그래프 라고 하고 요 축을 이제 여러분이 여기는 x라고 주면 되고 여기 세로축을 y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 모양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x고 세로축 y가 치역이고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우리가 세타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거고 지금 일반화해서 x랑 y랑 문자로만 그냥 바꿔준 거예요. 혼동하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타에 따라서 그림은 그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죠? 자, 그럼 우리 그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가? 코사인 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x의 정의역은 그쵸. 사인 x하고 별로 다를 게 없죠. x축에 있는 모든 점이 x가 존재하는 공간이니까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 기호로 써주시면 되고 치역은 어떻게 되죠? 지금 y가 존재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y를 모아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함수를 보면 정확하게 y축의 대칭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분류를 하죠. 그리고 even 펑션이라고 하는데 even 펑션의 예로서는 뭐가 있나요? y는 뭐 x의 제곱, y는 x 4제곱처럼 이렇게 다항함수 중에서 차수가 짝수인 거. 그래서 even이라는 말이 짝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짝에 대한 그래서 우함수라고도 하고 뭐 짝함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가 2분의 파일 때 값이 0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도 0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파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파일 때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얘기는 x라고 하는 요 변수 값이 들어갔을 때 f의 파이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f의 마이너스 파이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두 개가 같은 거죠. 일반화하면 f의 x랑 뭐랑 같다? f의 마이너스 x가 같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런 성질이 있다. 즉, x가 변수로 들어가든 마이너스 x가 변수로 들어가든 결과값은 같다. 그래서 요런 성질 역시 적분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최대값은 여기서 보듯이 최대값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이제 주기적으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함수다라고 보면 되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기도 여기서 보면은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어떤 친구는 난 여기서부터 해서 자, 이 모양이 계속 이렇게 옆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처럼 쭉 펼쳐지는 거로 볼래라고 하면 이걸 하나의 주기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니까 길이로 따지면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2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봐도 되는데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녹색 표시로 표현된 이 부분을 주기라고 이거를 하나의 주기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 0부터 해서, 그러니까 x축이 0부터 해서 2파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그 한 조각을 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요 모양을 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그죠? 그렇지만 뭐 어떤 걸 주기로 하든 간에 다 주기가 2파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반복되는 모양의 최소 단위. 그죠? 자, 물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여기에 이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의 단위를 주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2파이가 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탄젠트 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앞에서 그림 그린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역시 단위원을 하나 생각해 보고 우리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 x, y라는 좌표 찍어주고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뭐 하면 되죠? 이제 가로축을 세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높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하자. 그죠? 대응 관계를 보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탄젠트 세타는 뭐였다? x분의 y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분의 y라는 레이시오를 한번 여기서 체크해 보려고 해요. 자, 만약에 세타가 0이다. 그러면 P점은 이 위치에 있으니까 그때 x분의 y가 무엇이 될 것이냐? x가 얼마죠, 이때는? x가 지금 1인 거죠. 그러니까 1분의 y는 제로니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0도일 때는 값이 0인 거예요. 자, 여기에 찍히고. 그 다음에 세타가 점점 커져서 이 위치에 왔다. 자, 그때 이제 x분의 y를 찾고 또 세타가 커져서 그때 P점을 찾고 커져서 P점이 여기에 왔다. 즉 90도가 되었을 때 세타라는 각이 90도가 됐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세타 90도가 되면 P라는 점이 이 위치에 있고 그때 x분의 y는 뭐가 되나요? x는 0이고 y가 1인 거니까 0분의 1이면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는 숫자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발산할 수밖에 없죠. 즉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갈수록 요 x분의 y라는 레이시오는 무한대로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는 정확히 값을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파이로 다가갈수록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x분의 y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이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커지고 있는 거죠. 커지는데 2분의 파이에서는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을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갈 때, 즉 2, 4분면에서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90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세타가 점점 커지면서, 자, 이 위치에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축상에 있는 이 P점에 대해서는 x분의 y가 얼마인가요? 그때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이니까 여전히 0이 된 거죠. 그래서 90도에서 파이로 갈 때, 즉 2분의 파에서 파이로 갈 때 파이에서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분의 파이를 넘어선 순간에는 x분의 y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x가 지금 부호가 여기 2, 4분면에서는 그렇죠? 아이고. 이 2, 4분면에서는 x의 부호가 음수죠. 음수고 y는 양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분의 파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어디에 그림이 그려지냐면 음수니까 세타, 요 탄젠트 세타 그림이 여기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음수기 때문에. 그죠? 축 아래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갈수록 0으로 가까워진다. 그런데 2분의 파이를 간 넘어섰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x분의 y가 y는 거의 1에 가까운데 x는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리고 x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음수인 거죠. 음수인데 0에 아주 가까운 숫자예요. 그러면 그것분의 1이라고 하면은 엄청 큰 숫자인데 마이너스 엄청 큰 숫자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죠? 0분의 1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넘어섰을 때는 엄청 작은 이런 숫자로 생각해 주면 되고 파이가 되면 될수록 파이까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0에 가까워지니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이를 넘어섰을 때, 즉, 요 3, 4분면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자, 요 3, 4분면에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세타가, 자, 이렇게 커져서, 만약에 P점이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분의 y인데 3, 4분면에서는 x가 음수고 y도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디에 그려야 된다?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 4분면에서는 우리가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자, P가 2, 4분면의 끝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x분의 y의 값인데 3, 4분면에서는 x분의 y의 값이 x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그 y축이 되기 전까지 딱 그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그쵸. x값은 아주 작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P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있는 P 값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x는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막 0.000 막 이런 숫자라고 생각하고 y 값은 또 여전히 음수긴 한 거죠. y축상에 있는 값, y축 아래,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이 축을 x축이라면 x축 아래에 있는 값이니까 엄청 작은데 1에 거의 가까운 그죠?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지금 엄청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 역수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 커지죠, 숫자가. 그죠? 왜냐하면 지금 아래에 있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분의 1이라 하면 그것의 역수면 100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부호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 구간에서는 즉 3, 4분면에서는 그쵸. 점점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2분의 3 파이가 될 때 2분의 3 파이가 될 때까지 점점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분의 3 파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 파이에서는 x분의 y인데 x가 0이 돼 버리니까 정의가 안 되고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선 정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근처로 가면 엄청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 4분면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요 구간이 이제 4, 4분면 상황을 보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가 이제 P점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x분의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고 4, 4분면 상황은 어떻게 돼요? x가 양수고 그러니까 y가 음수가 되니까 음수 범위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의 범위. 자, 여기 옆에 요 구간에서도 보면 자, 2분의 파이로 한번 쪼개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되죠? 그쵸.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축을 놓고 이렇게 반대로 그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90도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P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P점에 x분의 y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는 세타가 0일 때는 0인 거고 그죠? 그리고 세타가 이제 뭐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됐다 이렇게. 그때의 P점은 저 x, y인데 x가 양수고 y는 음수가 된다. 그럼 x분의 y 비율은 음수가 되니까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세타축 아랫부분에.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x분의 y인데 x가 0이 돼 버리니까 분모가 0이 됐죠. 그러면 또 역시 그러면 또 정의가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점선을 그려서 근접하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서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수록 점점 작아진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고 탄젠트 세타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타 각에 대해서 변화량을 보기 위해서 가로축은 세타라고 썼고 세로축은 탄젠트 세타의 값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모양은 y fx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은 이렇게 나타내죠. x축과 y축으로 그려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타에 대해서 그렸기 때문에 x축이 세타였던 것이고 그냥 이 변수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점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만 제외한 영역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점선이 있는 부분을 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지점이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주면 그쵸. 자,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n을 1을 대입하면 2분의 파이랑 1 파이를 더하면 2분의 3 파이가 되죠. n이 2가 됐을 때 2분의 5 파이가 되죠. n이 3이 되면 2분의 7 파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n이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반화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 즉 이 부분이 아닌 x에 대해서만 정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정수들인 거죠.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z라고 하는 기호가 바로 정수를 의미를 해요. 정수 집합을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n은 정수에 포함된다라고 정확히 써주면 되고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치역은 보통 y의 범위니까 이 전체 함수가 존재하는 범위를 보면 실수 전 구간이죠. y가 있는 부분을 보세요. y는
전체 구간에 정의되고 다만 x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점근선 부분에서만.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친역 나눌 수 있고, 자, 이 함수 보면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원점 대칭인 함수고 기함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함수 성질이 뭐였냐면 앞에서 sin x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즉 f의 마이너스 x가 결국 뭐가 되냐면 fx의 마이너스 1배를 취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기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기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고,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최대값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어디가 최대인지 알 수 없고요. 무한히 작아지고 있으니까 최소값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주기는 얼마다? 자, 여기서 보면 반복되고 있는 그 최소의 사이클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은 자, 요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 구간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거리로 보면 파이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의 주기는 파이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